와우! 달순의 라이브! 맨유가 이번 여름 영입 1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그동안 맨유가 뭐 이래저래 많은 선수들과 연결됐었는데 정작 한 명도 영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아약스의 만 23살 미드필더 도니 만더 베이크와 연결되면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왔으니까요. 영입 1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데도 아니고 BBC에서는 맨유 아약스가 합의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스카이 스포츠는 메디컬 테스트가 완료됐다. BBC하고 스카이 스포츠가 동시에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반더베이크가 맨유에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미디어도 그렇고 이 네덜란드 선수들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반더빅, 뭐 반더비크, 뭐 굉장히 많습니다. 판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사실 그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그 네덜란드식 도니 반더베이크 선수의 이 발음을 하나 들려드릴게요. Donny van de Beek. 어떠신가요? 뭐 사실 이제 뭐 정확히 따라하기는 어려운데 반더베이크 이렇게 하죠. 그래서 비크는 약간 영어식 발음이고요. 그쪽으로 하면 베이크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는데 편하신 대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지금 예상 이적료를 얘기하고 있는 건 얼마 정도냐면 4천만 파운드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63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지금 보면 반더베이크가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있었고 다른 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맨유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영입을 눈앞에 둔 것이 왜 그럴까? 일단 보면 아약스의 최고 경영자 CEO가 그 유명한 맨유 출신의 골키퍼 반데사르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조언이 있었다? 데니스 베르캄프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. 베르캄프는 아스날의 전설인데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? 그럼 왜 아스날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하는데 일단 베르캄프가 아약스에서 코치 생활을 했잖아요. 그때 알았대요. 일단 반더베이크를 알았는데 이게 또 인연이 딸이 에스텔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딸의 남친이 반더베이크입니다. 그래서 예비 사위에게 프리미어리그 가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맨유를 결정을 했는데 뭐 이래저래 어쨌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그래도 아스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게 좀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반더베이크는 지금은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유럽이 지금 A매치 주간에 들어갔잖아요. 네덜란드 대표팀도 9월 4일 폴란드, 9월 7일 이탈리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요 이제 끝나면 맨유에 이제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맨유가 그동안 알렉스 산체스는 정리를 했고 엔젤 고메스 이적시켰고 총은 임대 보냈고 그다음에 골키퍼 딘 앤더슨은 셰필드에서 임대 복귀를 했는데 이적으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관심은 맨유가 반더베이크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잖아요. 이걸 알아보려면 반더베이크가 어떤 선수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더베이크가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입니다.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. 아약스의 전 감독인 프랑크 데보어 감독 같은 경우는 반더베이크를 가리켜서 등번호 6번의 아주 전형적인 선수다.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두 번째,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입니다. 굉장히 침투 능력, 전진성,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선수가 이 반더베이크입니다. 네덜란드 1부 리그인 에르디비지에서는 118경기 뛰어서 통산 28골과 24개의 어시스트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고요.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통산 17경기에서 5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으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다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 골 많이 넣었었잖아요.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첼시와의 경기 때 골 넣었었고 그 전 시즌 4강 갈 때 아약스가 그때 막 프랭키 데용 있었고 뭐 데리우트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4강 갔던 시즌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 왔을 때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바로 반더베이크입니다. 또 지난 시즌 제가 그 히트맵을 하나 반더베이크 선수의 지금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때요? 이걸 놓고 보더라도 하프라인 기준으로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찍혀 있고 상대 골문 앞쪽까지도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만큼 반더베이크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다. 그런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근데 그러면 반더베이크는 이렇게 공격적인 역할만 좀 많이 하나요? 아닙니다. 수비적인 역할도 잘해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선수가
이 바로 반더베이크입니다. 184 정도인데 피지컬이 아주 괜찮아요. 아주 단단한 피지컬을 좀 갖고 있고 지난 시즌 아약스의 주전급 선수 중에는 세 번째로 많은 태클 시도를 했던 게 바로 반더베이크입니다. 그래서 공격적인 전진성도 있지만 수비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그래서 박스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반더베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반더베이크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술적인 조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반더베이크가 합류가 이제 완료하게 되면 맨유가 허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는 모두 6명이 됩니다. 반더베이크, 브루노 페르난데스, 포그바, 그다음에 마티치, 맥토미니, 프레디 이렇게 이제 6명의 선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 6명의 선수를 지난 시즌 자국 리그 성적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. 반더베이크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23경기에서 8골과 5개의 도움.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간에 합류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14경기에서 8골과 7개의 도움. 포그바는 부상이 좀 많았죠. 16경기 뛰어서 1골과 3개의 도움. 맥토미니는 27경기를 뛰어서 4골과 1의 도움. 프레드는 29경기를 뛰어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. 마티치는 21경기를 뛰어서 골 없이 2개의 도움만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6명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. 물론 이제 뭐 로테이션도 당연히 쓰겠죠. 많은 데에 나가야 되니까. 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게 되니까 로테이션을 쓰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조합을 짜겠다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, 반더베이크, 포그바 이 3명의 조합을 좀 세우지 않겠냐 좀 보이고요. 상대가 좀 강해서 수비적으로 좀 경기를 해야 되겠다. 혹은 포그바가 좀 부상이 좀 많으니까 뭐 포그바의 어떤 로테를 좀 고민한다면 반더베이크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한 명은 뭐 맥토민이라든지 마티치, 프레드와 같은 조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.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음 시즌에 솔샤르 감독의 맨유를 4-2-3-1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주전급 현재 영입 기준으로 영입 한 명 됐으니까 요거만 가서 따져볼게요. 그러면 최전방에는 4-2-3-1 했을 때 마시알, 그다음에 왼쪽에는 레시포드, 이선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, 오른쪽은 그린우드가 될 것 같고요. 허리 쪽은 포그바 그리고 반더베이크, 수비는 루크쇼 자리는 뭐 브랜든 윌리엄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. 그리고 맥과이어, 린데랩, 오른쪽에 완비사카, 골키퍼는 데야. 그러면서 이 임대 복귀한 딘 앤더슨이 막 자극을 주면서 또 이게 경쟁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이제 반더베이크가 영입이 완전히 어느 정도 좀 굳어지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서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맨유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이든 산초와 센터백인 우파메카노를 영입한다면, 물론 뭐 이 선수들은 지금 현재 소속팀과 재계약 연장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계약을 연장했다고 해서 영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계약이 더 길어지게 되면 돈을 더 주면 돼요.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여러 가지 협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만약에 우파메카노와 제이든 산초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. 자, 4-2-3-1 똑같이 하고 마시알, 레시포드, 브루노 페르난데스, 오른쪽이 제이든 산초, 포그바, 반더베이크, 루크쇼, 맥과이어, 우파메카노, 그리고 완비사카, 데야가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영입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반더베이크는 오게 된다면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뭐 아약스라든지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이 지켜봤던 그런 모습인데, 자, 맨유가 어떤 또 이 시즌 싸움을 할 수 있을지, 또 반더베이크가 오면서 솔샤르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또 달라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